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인 젊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4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9년차 대학생 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6개월 만이네요. 쿄가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저는 그 사이에 한국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 되게 오래 있었어요. 8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 3주, 재택 5주 네. 해서 좋은 시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과 근무하고 또 휴가 갔다 오고 초과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금방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좋은 기회가 다가서 청취자분인 혜정님도 만나고 네. 혜정님 감사했어요. 네,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용진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논문 끝내고 우리 돌아오기로 했잖아요. 네. 그동안 좀 힘들게 지냈어요. 저도 우리 한국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 같이는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네. 한국 갔다 와서 제가 언제 돌아왔죠? 4월 말에 돌아와서 네. 5월 한 중순쯤에 논문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8월 중순에 끝났어요. 네. 대장정이 드디어 끝나고 대장정이 끝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닌 게 시험 보고 이러느라고 그리고 또 네.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끝났어요. 논문 잘 끝났어요. 저도 그 6개월 동안 용진님이랑 연락 거의 못하고 바쁘니까 막 전화하기도 좀 약간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 유니씨님 생각했어요. 오. 근데 막 바쁜 거 아니까 전화를 해도 빨리 끝내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도. 그런 저희 거요? 팟캐스트의 미래잖아요. 그만하라고요. 주입을 한다니까요. 용진님이 팟캐스트의 미래인데 용진님이 잘 풀려야 여기서 오래 있죠. 팟캐스트 진짜 언제까지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진짜? 가요. 오래 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논문 끝내고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진짜 10월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첫 번째 주 에피소드는 제 논문 얘기입니다. 네. 저는 독일에서 졸업을 안 했으니까 저는 교환학생만 잠깐 하고 재밌게 놀다가 간 게 전부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은 독일은 어떻게 졸업하는지, 독일 어떻게 졸업하는지, 졸업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독일 졸업, 그러니까 저도 우리 과밖에 잘 몰라가지고 네, 화학과 기준으로. 네, 화학과 기준하고 좀 자연계 기준? 네. 기준으로는 저희가 180학점을 채워야 되거든요. 네. 학사. 그러고 나서 졸업 논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120학점을 채우면 180학점 중에 120학점을 채우면 졸업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그 논문 쓰고 나서도 시험이 아직 남아있으면 졸업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그렇군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긴 해요. 네. 저도 120학점을 넘게 채웠기 때문에 그 졸업 논문을 쓸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돼서 저도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된 거죠. 근데 보통 막학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언제쯤 박사가 끝나겠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막학기라던가 막학기 전전학기에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시험이 몇 개 남아서 이번은 막학기는 아니고 아마 다음 학기까지 시험 보고 석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용진님이 논문 끝내면 이제 약간 졸업이다 하고 정신 나간 듯이 저랑 놀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험이 막 몇 개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나중에 이 얘기를 할 날도 언젠가 오겠죠. 제가 지금 굉장한 기로에 서 있는데 나중에 이 얘기는 저희 선배랑 얘기하면서 저도 화학과 선배를 초대할 거거든요. 여기에. 기대됩니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쿄가님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졸업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졸업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180학점 중에
12학점이 졸업 논문이에요. 오, 네. 12학점. 그래서 되게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젠 그렇게 안 하긴 한데 막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 1, 물리 2가 있거든요. 네. 그럼 5학점 해가지고 10학점이란 말이에요. 물리만 10학점.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무기화학 같은 경우도 무기화학 1, 무기화학 2가 있어가지고 5학점 해서 10학점?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12학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모듈 점수로 따지면 제일 많고 중요한 거죠. 오, 네.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을수록 나의 총 학점 그 뭐라고 하죠? 평균 학점? 네. 점수가 올라가는. 근데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걸 못하면 어쨌든 뭐 졸업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모두 중에 하나니까. 그쵸. 네. 저는 이 논문이란 말만 들어도 약간 긴장이 되는 게 긴장돼요? 저도 그 보고서는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문헌정보학과 전공하면서 네. 한국에서 네. 보고서 되게 많이 썼는데 길어봐야 10장? 길어봐야 근데 10장? 논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장수가 그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좀 네. 다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졸업 논문 쓰는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네, 기간은 10주예요. 네. 우리 학과 기준으로 논문 쓰는 기간은 10주인데 네. 화학과는 다 10주예요. 제가 아는 우리 학교에서는 10주고 네. 학사과정 논문 쓰는 기간은 10주고 보통 거기서 한 5에서 6주, 7주 정도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3주 정도 논문을 써요. 순수하게 글만 쓰는 시간에 3주.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뭐 실험이 안 끝난 게 분석이 안 끝난 게 있어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2주였던가 1주였던가 2주였던가 연장을 했어요. 저로선 되게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네. 연장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지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단계별로 용지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디 연락해야 되지? 뭐 할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독일 화학과, 다음슈타트 공대 화학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한테 직접 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박사 학생한테 물어보거나 일단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120학점이 채워지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논문 써도 되겠다. 이 학점 채워졌으니까 이제 컨택을 하는 거네요. 그죠. 제 컨택을 하는 거죠. 네. 본인이 알아서 컨택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120학점 채우자마자 하는 건 아니고 뭐 내가 어느 정도 시험 이 정도면 빨리 끝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컨택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컨택을 하려면 누군가의 컨택한지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네. 화학에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분자화학 뭐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그 교수님한테 문자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그걸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네. 근데 거기서 논문을 쓰려면 그 과목에서도 실험을 해요. 네. 그 과목에 딸린 실험이 무조건 있어요. 네. 근데 그 실험을 못하면 거기서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내가 유기화학에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유기화학 실험에 딸린 실험을 안 했다 아직. 네. 그러면 논문을 쓸 수 없어요. 왜 저는 이제 고분자 화학에서 그 논문을 썼는데 네. 고분자 화학 시험도 받고 실험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실험할 때 그 고분자 화학 실험했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알게 된 그 박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논문 쓰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연결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연락을 받으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인턴 그러니까 그쪽 일하는 사람들 거기도 막 미팅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박사 학생 교수님 이렇게 그럼 거기서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맡겠다 뭐 아니면 너한테 주겠다 너가 맡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연계해서 어떻게 나한테 박사 학생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점수를 주는 사람은 교수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컨택을 하면 그 박사 학생이랑 컨택이 돼요. 내가 너의 슈퍼바이저라고 이렇게 메토예요. 독일어는 메토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너의 주제는 좀 이따가 얘기할까요? 어쨌든 그 박사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자리가 없거나 네. 뭐 아, 시간이 나는 박사 학생이 없어서 거절당하거나 할 수도 그럴 있나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저번에 제가 원래 논문 쓰려고 했던 게 작년 11월이었잖아요. 네. 쓴다고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날 그때 못 써가지고 거절을 제가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메일을 다시 보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때가 또 한 번 이번에 연락을 또 그 슈퍼바이저가 될 뻔했던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박사 학생한테. 네. 자기는 이미 했고 지금 받을 마음이 없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정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음. 그 다음 얘기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오,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주제라는 게 음. 용진님은 유기화학에서 아니요, 고분자 화학. 고분자 화학에서 또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주제를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내 논문 주제인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내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그때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떤 과목. 아, 약간 대주제는 선택하는데 그치, 어떤 교수에서한테 또 교수가 다르니까 교수가 딱 그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가서 교수가 어떤 걸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교수 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쪽을 해볼까? 그러면 이제 그 교수한테 컨택해서 뭐 박사과정한테 컨택을 하든지. 그리고 저는 컨택했을 때 그 박사과정 학생이 너 혹시 관심 있는 게 있니?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학사는 이런 거 상관없다. 이러고 그냥 주는 대로 하겠다. 배정 받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무슨 주제 받았어요? 저는 셀룰로스 제가 설명해줬잖아요. 그 셀룰로스가 그 식물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너무 깊게 가지 네, 말아요. 깊게 우리 안갈 화학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알아요. 깊게 안 갈 거예요. 박테리아도 셀룰로스를 만들어요. 네. 되게 신기하거든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거에 관련된 걸 했어요. 멋지네요. 전문가네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논문을 엄청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게 많아졌어요. 우와, 거기 관련해서. 멋지다. 네, 그래서 주제는 받았어요. 그 박사 학생 배정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박사 학생이 자기가 하는 거에서 자기도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한테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박사 학생이 생각하는 거에서 본인이 아이한테 이런 거 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 주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걸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걔가 막 100 한 개 된다면 걔가 할 거에 20%를 제가 한다든지 중간에. 어쨌든 박사 학생들은 뭐 3, 4년 하니까 네.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실험이라는 걸 쪼잘한 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제도 정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논문을 위한 해당 주제에 관련된 실험을 박사 학생과 같이 시작하는 거죠? 네, 실험은 박사 학생이 그냥 보여주는 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그럼 우리 다 화학과 나왔으니까 어떻게 대충 할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얘기해보고 뭘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보여줘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한 4, 5, 6주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샘플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네. 샘플을 엄청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린 무조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결과를 뽑아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샘플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했다. 그거를 저는 한 6, 7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와. 네. 좀 근데 제가 했던 게 이게 좀 화학에서 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하던 게 좀 생명 바이올로지랑 관련된 생물학이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네. 그 샘플을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걔를 또 박테리아를 키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키우게 놔두고 10일 키우게 놔두고 씻는 뭐 클리닝하는 과정도 뭐 2, 3일 있고 막 드라이 해야 되고 이래서 막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죠. 와. 네, 그게 6, 7주 동안 했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 쓰기에 돌아가나요? 네, 그때는 이제 논문 쓰기에 돌입한 거죠. 진짜 순수하게 논문 쓰기. 데이터 분석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그 기계들 있잖아요. 그 기계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리고 이제 글쓰기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박사 학생이랑 얘기하긴 하지만 네. 보통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글을 써야 돼요. 물론 물어보긴 하겠죠.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독일어로 쓰셨나요? 저는 제 슈퍼바이저가 영국인이어서 네. 다 영어로 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아하. 아니, 왜냐면 제가 화학을 또 오래 했으니까. 네, 독일어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써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 독일어로 해봐서 어떤 단어를 쓸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 영어로 뭐 글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 쓰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안 시키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써본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 그걸 또 화학으로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게 왜냐면 논문을 읽으면 논문 다 거의 다 영어니까 네. 그냥 논문 영어로 읽으니까 영어로 쓰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행이네요. 독일어로 썼으면 영어로 읽고 또 독일어로 번역을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스스로 네. 그게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학사 졸업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논문 12학점이잖아요. 어쩔 수 없죠. 와. 어쨌든 논문을 그 실험하는 주에는 맨날 가서 네. 뭐 일찍 끝나지 않는 이상 뭐 풀타임으로 아침 9시부터 뭐 4시까지라든지 뭐 5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실험을 했었죠. 존경합니다. 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분야는 다 그래요. 자연계 대부분. 아, 그렇겠죠. 네. 제가 보고 있는 게 용재님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 첨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영어 자체가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첨삭을 받아야 될 거고. 그쵸. 저는 좀 더 힘들었던 게 약간 어떤 독일어는 어느 정도 감이 와서 대충 쓰고 뭐 어쨌든 독일어도 친구한테 첨삭을 받기는 했어야 됐어요. 뭘 아, 해든 네. 나는 우리 다 모국어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첨삭을 영어로 쓰고 친구 중에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쓸 때마다 우리 같이 옆에 앉아서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쓰면 걔 옆에서 읽고 쓰면 옆에서 읽고 자기가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고 친구가 계속 쓸 때마다 첨삭을 해줬어요. 이건 이 부분 이상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한테 2번 보내거든요. 네. 1차로 한 번 보내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고쳐서 파이널 버전을 2번째로 내는 거예요. 그 파이널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점수를 받는 거죠. 네. 그게 교수님한테도 보내는 거고. 박제되는 거예요. 박제. 그래서 이제 제출하면 끝인가요? 네. 그래서 1차 제출을 슈퍼바이저한테 해서 네. 그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고치고 뭐 문장 다시 쓰면 친구한테 다시 미국인 친구한테 보여주고 네. 이거 맞냐 이렇게 다시 언어적으로 첨삭을 받고 이제 파이널 버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냈죠. 마지막으로. 와,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한 2주, 3주는 막 한 4시간 자고 글 쓰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막 글 쓰고 팔목이 진짜 아팠어요. 진짜로. 계속 쓰니까. 네, 그리고 계속 앉아있어 이렇게 쓰니까 목도 엄청 아프고 그때 운동도 못 갔거든요. 네. 운동 가는 게 사치니까. 그럴 시간이 어딨어. 글 써야지. 논문이 하나도 더 있고 글 쓰고. 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 에너지 드링크 먹어본 적 있어요? 저 고등학생 때 수능 때만 먹어보고 그 이후로는 커피 정도만? 저 카페인 카페를 안 마시거든요. 네. 그리고 인생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마셨는데 그때 효과가 없더라고요. 맛있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그 파이널 버전 내면 박제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최종 제출 교수님한테. 그죠. 교수님한테도 가고 슈퍼바이저도 거기 기반해서 점수 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엄청 부끄러운 에피소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한테 첨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슈퍼바이저 말고 언어적으로 네. 영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내는 날에 네. 피드백을 이제 받고 나서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거를 써야 됐어요. 근데 새로운 문단을 써야 됐어요. 논문을 심지어 읽고 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또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네. 영어로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중간에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가로 안에 제가 보통 세로 쓰면은 하이라이트를 하거든요. 색깔별로. 네. 근데 그걸 내가 새로운 문단을 써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로 안에다가 친구한테 나 이거 영어로 이제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던 거죠. 네.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를 그 논문 그 문단 사이에다 가로치고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나 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썼는데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하이라이트를 안 해가지고 친구도 그냥 넘기고 저도 그냥 넘겼던 거죠. 뭘 제가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냈어요. 파이널을 보냈어요. 교수님한테 문장 사이에 난 모르겠다. 뭐 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도 보내고 그 학과에도 보내고 네. 그 웹사이트에도 또 올려야 돼요. 거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아. 슈퍼바이저한테도 보내고.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가 박제가 되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느낌이 세. 뭔가를 내가 안 지은 것 같아. 무의식은 알고 있어. 그래서 뭔가를 안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체크를 했어요. 파이널 버전은 있는 거예요. 아니 몇 장 썼어요? 몇십 장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고치니까 계속 똑같은 거 확인하다 보면 이게 놓치게 되니까.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진짜 빠듯했거든요. 네. 처음 글 쓴 것만 사진 포함해서 한 40장? 그리고 뭐 어펜딕스 하면 더 많이 되긴 해요. 막 50장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글 쓴 건 40장? 그 정도 썼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한 것에 의의를 두며. 네, 저 이제 그때 진짜 쪽팔렸거든요. 이런 실수한 사람이 뭐 융진님 한 명뿐이겠어요. 근데 이런 실수는 아마 저가 처음이지 않을까. 아니고요. 의외로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라. 아니, 그 코멘트는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난 모르겠다. 다들 본인 언어로 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걸 누가 쓰겠어요. 나 빼고. 그래서 그날 학과에 전화해서 난리치고 근데 결국엔 못 바꾼다고. 그런 사소한 실수는 못 바꾼다 그래가지고. 네, 참 사소하죠.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 얘기해라. 저도 웃을 수밖에 없네요.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근데 그날은 진짜 부끄러웠는데 이제 네. 그러고 넘겼어요. 잘하셨어요. 좀 슈퍼바이저한테 부끄럽긴 한데 교수님은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를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제출한 게 어디예요? 네, 제출한 거에 의의를 둡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제출한 거에 의의를 두면 안 돼. 적어도 의미는 있게 써야 돼요.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또 받으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내용을 쓰면 점수를 좋게 못 받아요. 뭐 그렇겠죠. 그래도 네. 그 한 줄 빼고 이상한 내용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제 표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알았어요. 넘어가. 네.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발표를 또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다른 자연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발표를 하겠죠? 저는 발표를 했어요. 우리 화학은 전부 다 발표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데 6개월 동안 6주 동안 우리 박사 학생이랑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바이츠크라이스라고 하거든요. 일하는 그룹? 그래서 뭐 리서치 그룹이라고 영어로 할 것 같긴 한데 그 교수님 아카가 있어요. 아바이츠크라이스. 네. 그 아바이츠크라이스에는 교수님도 분명히 무조건 있고 다른 박사 학생들도 있고 뭐 포스닥 박사를 끝낸 박사님들도 네.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아바이츠크라이스 소속인데 그 일하는 워킹 그룹 소속인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제가 발표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발표를 한 20분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고 교수님도 질문하고 내 슈퍼바이저는 당연히 질문하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궁금하면 질문하고. 독일어로? 영어로? 저는 다 영어로 했어요. 왜냐면 저희 슈퍼바이저가 영어밖에 못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영어로 했어요. 다 영어로 듣고. 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되게 엄청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외국어로 하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다행히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괜찮을 거야 이러고 그래서 잘했어요. 다행이에요. 다행히도 잘했어요. 점수 보니까 막 제 슬라이드가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갔거든요. 대본을. 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서 이제 대본만 읽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옆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잘했다고 해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한 8월 14일에 끝났나? 발표가 14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논문은 막을 내렸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감사합니다. 평가만 남았나요? 네,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논문 점수하고 그 발표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를 받는데 그게 어떤 몇 퍼센트인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저한테 그닥 중요하지 않거든요.
출산해서 나온 점수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교수님이 제 논문 읽고 그리고 본인 교수님도 제 발표할 때 있었으니까 네. 그 발표 점수 주고 제 슈퍼바이저도 제 논문 읽고 그 다음에 제 발표 점수 주고 그거 다 합산해서 받는데요.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저도 얘기 들었는데 뭐 엄청 나쁜 점수는 안 준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고. 걱정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냥 걱정 안 하려고요. 이제 끝나서 진짜 홀가분해요. 엄청. 고생하셨어요. 네, 그때 논문 쓸 때가 진짜 대박이에요. 실험할 땐 나름 재밌어요. 네. 이래저래 돌아다니고 네. 사람들 만나고. 근데 그 3주 동안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손 떨리고 막 내가 이거 진짜 해낼 수 있을까? 네, 어쨌든 궁금한 거 있나요? 논문 관련해서? 없어요? 없어요. 더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긴 한데 하고 싶지 않아서 할 일도 없고 네. 좀 안도감도 들고 네. 되게 고생스러웠겠다는 감상. 네, 고생스러웠죠. 그리고 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마스터 석사 하게 되면 네. 석사도 이제 그 실험을 하는데 세 개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 개 실험이 우리 다 보고서 쓰잖아요. 네. 실험하고 나서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가 학사 논문이랑 비슷하게 쓴대요. 그리고 나중에 석사 논문도 써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제가 학사 때 썼던 화학 실험 보고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 졸업 논문부터가 시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내용이 재밌었을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냥 독일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가, 또 자연계는 어떻게 논문을 쓰는가,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전달해 드리려고 그 논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에피소드는 많아요.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관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